자, 여러분 지금 상권, 아까 이제 상가를 산다는 건 상권을 산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상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권은 1차 상권이라고 그래서 요거 기준은 지금 현재 편의품을 파는 스토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선매품이나 전문품일 때는 1, 2, 3차 상권의 범위가 좀 달라져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편의품,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런 스토어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게 한 반경 한 500m 내를 1차 상권으로 보고, 이때 전체 매출의 한 60, 70%가 1차 상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 1km 내를 2차 상권, 그 다음에 1km 바깥에 있는 고객들이 오는 상권을 이제 3차 상권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인데, 역시 어느 상권이나 가장 중요한 건 1차 상권이에요. 내가 상가가 있다 그러면 그 상가가 있는 중심으로 500m에서 1km 안에 어떤 구성원들이 거기에 있느냐.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이제 상권의 범위를 여러분 아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상권에 있는데, 이걸 갖다 이런 상권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권을. 이 지역 상권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많이. 그죠? 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로 많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상권이라는 거는 지역에 있는 사람도 소비를 하지만 지역 외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예요. 지역상권, 광역상권. 근데 이게 딱 부러지게 지역에 있는 사람만 소비하는 지역상권만, 그리고 멀리서 있는 사람만 소비하는 광역상권만 존재하겠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어떤 상권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 소비하고 그 외적인 사람들이 또 50% 소비하고 뭐 이런 경우겠죠. 자, 강남역의 그 4분면에 있는 상권들이 다 100대 상권 안에 들어갑니다. 강남역에 있는 상권이 100대 상권에 들어가는데, 그 강남역에 있는 그 강남역 북부상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상권인데, 거기 상권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안 갈까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안 갈까요? 거기 갑니다. 네. 거기에 있는 상권들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해주는 그 매출도 굉장히 크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홍대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나다니는 애들 이렇게 딱 잡고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여기 마포에서 왔어요. 이런 애들 별로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포구 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오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젊은이나 부산에 있는 목포에 있는 애들도 홍대를 한 번씩 가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홍대나 명동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초광역 상권이에요. 거기는 초광역인데 거기다 뭐까지 붙이냐면 글로벌 광역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홍대나 명동이나 강남 가보면 외국인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걔네 상권에 보이는 우리나라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초광역 상권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런 광역 상권과 지역 상권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광역 상권은요 지역 상권하고 매가나 이 임대료가 월등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소비 빈도가 훨씬 높잖아요. 강남역이라고 해서 강남역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비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를 놔두고 어디 가서 소비해? 거기서 소비하는 기본적인 지역 상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또 왕창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광역 상권과 지역 상권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럼 광역 상권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지역 상권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그 지역에서 외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되느냐라는 걸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파악하기가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통계학적으로 그걸 파악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데 지하철이 없는 상권 없거든요. 상권 있으면 다 지하철이에요.
그리고 그 지하철에 승하차 인구가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그 승하차 인구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그 광역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지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지역 상권과 광역 상권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걸 갖다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또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이 지역 상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구, 강서구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비를 하는 중광역 상권, 그 다음에 그보다 큰 대광역 상권, 이렇게 이제 상권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